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전 한반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남쪽의 통일신라와 북쪽의 발해. 이 둘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라이벌이었는데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분열된 시대가 이토록 위대한 예술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얼굴에서 시작합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석굴암의 본존불이죠. 통일신라 미술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조화와 평온함을 차가운 돌에 새겨 넣을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어떻게 문화적으로는 이토록 통일되고 숭고한 예술의 황금기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 아닌가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죠. 두 개의 태양이 공존했던 남북국 시대로 말입니다. 남쪽에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그리고 북쪽에는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은 발해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찬란한 예술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두 라이벌은 예술을 통해 추구했던 목표가 달랐습니다. 통일신라는 불교의 힘으로 완벽한 이상세계, 즉 유토피아를 이 땅에 구현하고 싶어 했고요. 반면에 발해는 우리는 위대한 고구려의 후예다라는 자부심을 예술로 보여주고자 했죠. 방향은 달랐지만 둘 다 엄청난 문화적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남쪽 통일신라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들이 예술로 어떻게 완벽한 세계를 빚어내려고 했는지 말이죠. 통일신라의 원대한 꿈은 바로 이 불국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나라라는 이름처럼 여긴 그냥 아름다운 절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세계, 그 이상적인 불교의 낙원을 이 땅 위에 그대로 옮겨놓은 하나의 완벽한 우주였던 셈이죠. 그리고 그 신라의 비전, 그 정점에 바로 이 석굴암이 있습니다. 신라 최고의 예술적 성취이자 완벽한 과학과 수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인도의 아잔타 석굴, 자연 동굴을 파서 만든 사원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신라의 석굴암입니다. 신라인들은 인도와 중국에서 유행하던 석굴 사원의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그걸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길을 택했죠. 그 이유는 바로 돌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윈강석굴처럼 부드러운 사암이었다면 그냥 파내면 됐을 텐데 한반도의 돌은 너무나 단단한 화강암이었거든요.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질학적인 한계가 오히려 신라 장인들의 위대한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동굴을 파는 대신 동굴을 짓기로 합니다. 360개가 넘는 화강암 조각들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서 마치 거대한 3D 퍼즐을 맞추듯이 완벽하게 조립해 인공 동굴을 만들어낸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자연을 극복하고 재창조한 겁니다. 신라의 천재성이 어디 돌뿐이었겠습니까? 금속 다루는 솜씨는 그야말로 신의 경지였죠. 이 성덕대왕 신종 좀 보세요. 웅장하면서도 맑고 긴 여운을 남기는 소리는 물론이고 종 표면에 새겨진 구름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의 섬세함. 정말 숨막히게 아름답지 않나요? 특히 이런 가문사질 사리장엄구 같은 유물을 보면 그 정교함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 우주를 담아내려 했던 신라인들의 이상주의,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국제적인 세련미가 그대로 녹아있죠. 자, 신라가 이렇게 이상적인 불교 세계를 만들어가는 동안 북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예술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를 북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강력한 힘과 유산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나라, 발해의 예술을 만나보시죠. 발해의 예술은 딱 보면 신라와는 그 결이 다릅니다. 이 돌사자의 다부진 어깨와 당당한 기상, 또 이불병좌상의 단순하면서도 굳건한 형태에서 느껴지는 힘. 바로 이게 그들의 뿌리, 강대했던 고구려의 대담하고 역동적인 정신인 거죠. 그야말로 사라진 제국의 강력한 메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해의 조각들을 보면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 강한 자부심과 당당함이 막 느껴져요.
형체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응축된 힘과 에너지가 넘쳐 흐르죠. 이건 당나라와는 다른 우리만의 것이라는 일종의 문화적 독립선언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정효공주묘 벽화를 보면 발해가 고구려의 유산만 고집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물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찬 기운은 분명 고구려를 닮았는데 입고 있는 옷이나 표현 기법을 보면 당시 국제적인 트렌드였던 당나라의 영향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국제적인 흐름을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소화해낸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신라의 세련된 이상주의와 발해의 힘찬 역동성. 이렇게나 뚜렷하게 다른 두 예술이 어떻게 공존하며 하나의 황금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신라는 당나라, 인도 같은 외부 세계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국제적인 세련미를 추구했고요. 발해는 고구려라는 자신들의 뿌리를 깊게 파고들면서 독자적인 힘을 키웠습니다. 결국 방향은 달랐지만 두 나라 모두 가장 우리다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위대함은 어느 한쪽의 스타일이 더 우월하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녹여내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한국적인 것으로 재창조해낸 문화 융합의 힘,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위대했던 겁니다. 수많은 외부의 영향 속에서 어떻게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1300년 전의 치열한 고민이 글로벌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참 크지 않나요? 어쩌면 이 황금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이 질문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